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육맹파우이어 3학년 1학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저자 이주엽이고요.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큰 단어는 제곱근과 실수, 즉 1단어 내용이고요. 이제 소단어는 제곱근의 뜻과 성질. 자, 1단원의 제 첫 번째 소단원이거든요. 자, 그리고 문제 번호는 1번부터 138번까지 총 138개의 문제가 있고요. 유형은, 제가 유형 1번부터 유형 19번까지 총 19개 유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내용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 이제 제곱근이 뭐냐? 제곱근의 뜻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A의 제곱근. 자, 이게 뭐냐, 뭘 나타내는지 밑에 내용이 있죠? 자,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음이 아닌 수 A가 될 때. 자, 이때 X제곱은 A라는 식이 성립하고, 그리고 이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죠. 되게 심플하지 않나?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근데 밑에 내가 예시도 적어놨죠? 자, 2를 제곱하게 되면 얼마? 4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때 이 2를 뭐라 부른다? 2는 4의 제곱근. 2를 제곱해서 4가 됐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5를 제곱하게 되면 25. 자, 그럼 우리 이때 뭐라고 부른다? 5는 25의 제곱근. 왜냐하면 5를 제곱해서 25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제곱근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쉽죠? 너무 쉽죠? 자, 그래서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제곱근의 개수. 자,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이며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방금 전에 썼던 예를 다시 쓸게요. 자, 2를 제곱하면 4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자, 2는 4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제곱할게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게 되면은 자, 어차피 마이너스는 두 번 곱하면 플러스 되고 어차피 2의 제곱은 4니까 역시 또 4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마이너스 2는 4의 뭐다? 역시 제곱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양수에 대한 제곱근은 항상 몇 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어떤 수의 제곱근, 어떤 양수의 제곱근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고요. 이 두 수의 절대값은 같다. 즉 2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나 둘 다 2가 되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쉽죠? 자, 됐고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음수.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다 치자. 자,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뭘 제곱해야 마이너스 4가 될까? 요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요 x값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렇지만 너희도 방금 봤다시피 알겠지만 양수는 똑같은 수 두 양수를 곱하면 당연히 양수고요. 근데 음수도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양수 나오죠. 즉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음수의 제곱근도 배웁니다. 실제로는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직 그 고등학교 과정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일단 중학교 과정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중학교에서는 아직 그 내용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0의 제곱근은 0 하나다. 당연한 거죠. 왜? 제곱해서 0 되려면은 당연히 0밖에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0은 제곱근이 0 하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제곱글의 표현. 이 내용이 좀 길어서 이렇게 좀 글자 좀 작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제곱글의 표현. 첫 번째, 기호. 이러한 기호. 이 기호를 좀 크게 써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기호를 근호로 하면, 근호. 우리나라 말로 근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 근호를 읽을 때는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읽는다. 그래서 이 기호 자체를 일단은 근호라 부르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수학에서 쓸 때는 제곱근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제곱근 또는 루트, 요 두 가지 말을 써서 이 근호를 읽는 겁니다. 읽을 때.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 근호 안에 A를 넣었을 때, 이 근호 안에 A를 넣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제곱근 A 또는 루트 A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기호 자체는 근호로 하는데 이걸 실제로 쓸 때는 식으로 써서 이제 읽을 때는 루트 또는 제곱근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내용. 양수 A의 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며 루트를 사용하여 다음같이 나타낸다. 양의 제곱근은 루트 A,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수 A 제곱근, 다시 얘기하면 이 x라는 값이 있으면 이 x를 제곱해서 양수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 x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제곱해서 A가 되는 거니까, 즉 A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A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루트 A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제곱해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A라는 값이 된다는 얘기구나 라는 얘기예요. 다시 적어줄게. 자, 우리가 앞에서 2를 제곱하면 4가 된다고 배웠죠. 당연한 거죠. 이건 배우지 않았어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때 2는 뭐라고 합니다. 2는 4의 제곱근.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냐? 2는 4의 제곱근을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그러면 2는 루트 4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곱해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 4가 되는 값. 그게 바로 2다. 그래서 이 루트의 의미가 뭐냐면 제곱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이 숫자가 되는 값, 즉 이거를 나타내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돼? 다시 지워줄게. 한 번 더. 자, 그러면은 루트 3은 뭡니까? 루트 3. 루트 3이라는 것은 얘를 뭐 했을 때? 제곱했을 때 이 루트 안에 있는 3이 된다는 뜻이야. 다시 적어보면 루트 3이라는 값을 뭐 하게 되면? 제곱을 하게 되면 이 루트 안에 있는 3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만약에 문제에서 5의 제곱근을 나타내라. 5의 제곱근은 자, 제곱해서 5가 되는가? 그럼 너희들은 제곱해서 5가 되는가? 루트 5 이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죠. 뭘 한다? 양수의 제곱근 항상 2개. 어떻게 2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5도 5의 제곱근이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보통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 쉽게. 자, 그래서 양의 제곱근 루트 A랑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를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나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X제곱이 A다. 즉 X가 A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이 X는
플러스 루트 a라고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써도 되고 두 개를 합쳐서 뿔마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네요.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자, 이거는 약간 옛날부터 문제로 좀 많이 내던 내용이라서 내가 따로 이렇게 노는 건데, 자, a가 양수일 때 너희들 앞으로 제곱근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다 양수 개념이죠. 양수의 제곱근만 생각하는 거죠.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고 했죠? 고등학교 가면 있다고 했죠. 자, a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렇죠. a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자, 다시 적어줄게요. a의 제곱근은 뭐냐? a의 제곱근. 자, 이렇게 적었을 때 a의 제곱근, 즉 제곱해서 a가 되는 값을 묻는 겁니다.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요. 자, 그럼 제곱해서 a가 되는 값, 당연히 루트 a인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두 개 쓸 수 있는 거죠.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요. 자, 근데 두 번째,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고요. 두 번째, 가끔씩 문제 보다 보면 제곱근 a, 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거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얘는 그냥 루트 안에다가 그냥 바로 a를 때려 넣은 거,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곱근 a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제곱근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왜 첫 번째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는 제곱해서 이 a가 되는 값, 그 의미를 나타내는 제곱근이라는 뜻이고요. 그냥 제곱근 a라고 하면은 이때 제곱근이라는 거는 이 루트 기호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래서 이 루트 안에 그냥 바로 a를 넣으란 거구나.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이 제곱근이란 말이. 그래서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의미, 제곱해서 그 값이 되는 값.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써줘야 되고요. 그냥 제곱근 a라고 하면은 이거는 형식적인 거. 이 근호 안에 그냥 a를 때려 넣으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는 제곱해서 그 값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가능하고요. 그냥 제곱근 뭐뭐뭐 하게 되면 그냥 루트 안에 그 값을 넣으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적어보자면 밑에 내가 예시를 적어놨는데 5의 제곱근, 글씨 더럽게 못 쓰네. 5의 제곱근. 자, 5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제곱해서 5가 되니까, 즉 루트 5인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제곱근 5. 제곱근 5라고 하면은 이 제곱근, 즉 루트라는 기호 안에 5를 바로 넣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 붙으면 안 되겠죠. 그냥 루트란 기호 안에 이 값을 넣으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 방법, 뭐뭐의 제곱근 뭐뭐뭐,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을 헷갈리지 말라라고 해서 밑에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요번엔 제곱근의 성질. 자, 제곱근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a가 양수일 때 a 제곱근을 제곱하면 a가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니? 아니, 제곱근의 의미가 뭐냐면 제곱해서 그 값이 되는 건데 그걸 정말 제곱을 해버리면 그 값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자, a 제곱근 a의 제곱근 x라고 치면은 의미가 뭐다? x를 제곱하면 a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루트 a 하나 마이너스 루트 a 하나, 이게 두 개가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 정말 이 두 녀석을 뭐 하게 되면,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두 녀석을 제곱하게 되면 이 두 녀석 자체가 뭐니까? 제곱근이잖아. 제곱해서 그 루트 안에 값이 되는 거. 근데 그걸 정말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 즉 a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a가 나와야 된다. 의미 그대로. 그래서 이거 보통 좀 쉽게 생각하면, 물론 이 의미 자체도 쉬운데,
루트 a를 뭐 하게 되면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루트 안의 값이 바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a는 마찬가지죠. 자, 일단 마이너스 자체가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두 번 곱하면 플러스 바뀌죠. 그 다음에 루트 a를 제곱한다? 루트 a 자체가 제곱해서 a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걸 정말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a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의미적으로 좀 쉽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루트랑 제곱이랑 같이 있으면 이 루트랑 제곱이 같이 있으면 두 개는 없어지는 관계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루트랑 제곱이 같이 있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루트랑 제곱이 같이 있으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없앨 수 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루트 안에 뭔가의 제곱이 있어. a제곱. 그러면은 역시 얘도 이 제곱이랑 루트랑 서로 없어져서 a가 툭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에는 다른 거. 자, 그럼 얘는 안에 만약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있으면 이때 n은 양수야. 즉 마이너스 n은 음수라는 얘기겠죠. 이 루트 안에 음수 제곱이 있으면 마이너스 a가 음수. 그럼 이때는 얘는 마이너스 a가 그대로 나옵니까? 아니죠. 이건 아니란 거예요. 이 두 가지 둘 다 a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a 제곱이면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야. 이때도 나오는 거는 a.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a.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 왜냐면 예를 들어줄게. 자, 루트 3의 제곱은 루트 9고요. 루트 9는 뭘 의미합니까? 제곱해서 9가 되는 값. 즉 3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때는 마이너스를 쓰면 안 됩니까? 제곱해서 9가 되는 건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냐고요.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너희들이 방금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루트 9가 바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 말로써 9의 제곱근 이렇게 말로 표현했을 때 이때는 확실하게 제곱해서 9가 되는 값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다 써줘야 되는 거고요. 이 말로 되어 있을 때 9의 제곱근. 그런데 자, 루트 9는 단수 얘기하면 뭐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제곱근 9죠. 제곱근 9. 그 루트에 바로 9로 넣은 거. 이때는 양수값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거. 뭐뭐의 제곱근, 제곱근 뭐. 그건 똑같은 표현이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정리해주면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긴 한데 루트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 있을 때 이 결과는 항상 양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항상 양수. 루트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을 때 뭐 루트 125, 루트 130 뭔지 몰라. 하지만 결과는 양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정확한 값이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양수겠네. 제곱해서 이 값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단 루트 안에 어떤 수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루트 3의 제곱은 그냥 3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의 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해라? 이 값을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서 역시 양수를 만들어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심플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무조건 루트가 있으면 그 결과값은 무조건 양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음수를 만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음수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냥 루트만 있을 때는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밑에 두 번째 내용. 루트 A 제곱의 성질입니다. 루트 A 제곱 성질. 자, 루트 A 제곱은 나올 수 있는 값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그냥 A. 두 번째는 절대값 A. 이게 어떤 경우냐? 그냥 A가 바로 나올 때는 이 A 값 자체가 뭐일 때? 양수일 때. A 자체가 양수일 때는 그냥 A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A가 뭐일 때도 있어. 음수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써라? 절대값을 씌워서 역시 양수를 만들어줘라. 루트 안에 어떤 수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통 문제를 만들 때는 밑에 내가 예시 만들어놨죠. 예시. 루트 A-1의 제곱. 자, 이 녀석의 값이 이 녀석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A 빼기 1이 그대로 나오느냐, 또는 A 빼기 1의 절대값 씌운 값이 나와야 되느냐. 자, 이 안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A 빼기 1 자체가 양수일 때, 양수, 즉 0보다 클 때. 물론 0까지 포함해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0의 제곱은 0, 루트 0은 당연히 0. 그때는 0이란 건 플러스가 붙든 마이너스가 붙든 상관이 없으니까 보통 양수 얘기할 때 0까지 포함을 시키거든. 물론 이 0은 음수 얘기할 때 포함해도 상관없긴 한데 보통 양수 쪽 포함을 많이 시켜.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서. 원래 수학이 0은 약간 양수 쪽으로 같이 포함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음수 쪽에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0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안에 A 빼기 1의 제곱이, 루트 안에 A 빼기 1의 제곱이 있는데 이 A 빼기 1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 A 빼기 1 자체가 양수인 경우. 즉 A 빼기 1이 0 이상인 경우. 다시 적으면은 A가 1 이상인 경우. 얘는 이 A 빼기 1을 그대로 내면 되고요. 두 번째, 절대값 씌워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A 빼기 1이 뭐일 때? 음수일 때란 얘기죠. A 빼기 1이 음수. 얘가 음수다. 그래서 그러면 음수면은 절대값 씌워서 양수 만들어줘라. 다시 얘기하면 이 A 빼기 1이 0보다 작을 때, 즉 A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예시가. 그리고 이때는 절대값 씌웠죠. 절대값 씌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음수에 절대값 씌웠다는 거는 결국 여기다가 마이너스에 더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니까 결국 계산해보면 1 빼기 A라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밑에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썼는데 똑같은 얘기죠. 순서로 바꾼 거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K라고 할까? K? 루트 K. 자, 루트 K의 제곱은 뭐가 된다? 루트 K가 제곱했을 때 안에 있는 K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냥 K가 나오고요.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K의 제곱이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루트 마이너스 K 의미가 뭡니까? 제곱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K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K가 나오면 됩니다. 자, 루트 전체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루트 안에 제곱했으면 이때 무조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루트 안에 값이 들어있으니까 결과는 양수가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양수가 돼야 되는 경우는 K가 양수면은 K를 그대로 쓰면 되고, K가 음수면은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 만들어줘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무조건 양수만 나오게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건 사실 약간 고등학교 과정처럼 얘기를 한 거야. 너희들은 실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다 양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실제는 이게 맞는 표현이란 겁니다. 고등학교 내용까지 미리 얘기를 하자면요. 알겠죠? 참고로 고등학교에서는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를 배우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무조건 다 어떤 경우도 다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실제로 정확한 표현은 이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거 이거 좀 이따 문제 풀면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고요.
자, 요번에는 제곱근의 대소관계 네 번째 내용 알아볼게요. 대소관계 말 그대로 대소 누가 크냐 작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내용인데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좀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자, A, B가 모두 양수일 때 0보다 클 때 근데 A가 B보다 작으면 이 각각에게다 루트를 씌운 루트 A랑 루트 B는 누가 더 크냐 작냐 A가 B보다 작을 때 당연히 루트 A가 루트 B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볼까? 자, 4는 9보다 작죠? 그러면 루트 4랑 루트 9를 비교하면 누가 더 작을까요? 루트 4는 뭐죠? 루트 4는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거, 즉 2를 의미하는 거죠? 루트 9는 뭘 의미하죠? 제곱했을 때 9가 되는 거, 즉 3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2가 3보다 작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클 때는 루트 씌워도 여전히 원래 큰 놈이 큰 놈이다. 원래 큰 게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쉽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루트 A보다 루트 B가 크다? 그럼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다. 이게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관계 루트 A보다 루트 B가 크다. 즉 A가 B보다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 마이너스요. 즉 마이너스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B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당연히 반대돼야 되겠죠. 아니 원래 음수일 때는 숫자가 클수록 작은 거잖아. 양수에서 더 크다는 거는 숫자 자체가 크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음수 붙였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작아져야 되겠죠. 큰 숫자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내가 참고 정사각형에 관한 얘기 적어놨는데요. 자, 정사각형이 넓이가 넓을수록 한 변의 길이로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A고요. 두 번째 정사각형 넓이는 B입니다. 그럼 이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어차피 정사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정확히 하면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얘랑 얘를 곱해야 되는데 이 똑같은 두 개의 길이를 제곱해서 A가 된다. 그럼 당연히 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가 돼야 되겠죠. 제곱해서 A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 곱하기 얘를 해서 B가 돼야 되는데 두 개가 똑같은 값이야. 즉 제곱이 된다는 거죠. 즉 제곱해서 B가 되는 값? 그럼 당연히 루트 B가 한 변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원래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정사각형보다는 이 B라는 정사각형 넓이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이쪽이 더 커진다. 변의 길이로 생각했을 때. 이게 도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쉽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2번.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 자, A, B가 양수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 앞으로 계속 루트 관련된 내용을 할 때는 양수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야. 자, 양수 A보다 큰 루트 X가 있고요. 근데 얘는 양수 B보다는 작습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X값 범위를 구해라. 자,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 범위를 구해라. 자, 이 상태로는, 물론 알 수는 있어. 숫자가 쉬울 때는. 하지만 숫자가 좀 크거나 복잡하거나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되냐? 자, 이걸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각 변을 다 제곱을 하자. 그럼 N은 A제곱, 그 다음에 루트 X는 이거 자체 제곱, B는 B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앞에서 배웠죠? 루트 X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그럼 당연히 루트 X 의미가 제곱했을 때 안에 있는 X가 된다는 뜻인데 정말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바로 X가 툭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X가 누구보다 크고 A 제곱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B 제곱보다 작다.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일 때보다 우리가 생각하기 더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 첫 번째 경우에는 루트가 얘한테만 있잖아, 루트가. 하지만 얘를 제곱을 해서 루트를 이게 싹 날려버리면은 더 이상 루트가 없죠. 다 루트가 없는 상태 다 루트가 없기 때문에 다 동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하기 편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루트 날려버리면. 알겠죠?
우리가 뭔가를 비교할 때는, 특히 크기 같은 게 비교할 때는 모양이 똑같은 모양일 때 비교하기 편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그럼 얘는 루트가 있으니까 나머지 A, B도 루트가 있는 형태 바꿔주면 안 됩니까? 어떻게? N은 뭘로 바꿀까? N은 루트 A 제곱으로, B는 루트 B의 제곱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A, B가 다 양수고,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싹 날려서 A, 싹 날려서 B. 어차피 똑같은 표현이니까. 이게 다 똑같이 루트가 있는 상태 바꾸게 되면 루트. 비교하기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다 루트가 됐으면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 크다는 얘기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럼 결과적으로 x는 a 제곱보다 크고 이쪽 루트 안에 있는 a 제곱보다 크고 이 루트 안에 있는 b 제곱보다 작겠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적었던 이거랑 똑같은 형태죠. 결과론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양을 맞춰주자. 모양을. 근데 그 모양을 맞춰주는 거는 제곱을 해서 루트를 날리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다 루트를 씌워서 생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양을 맞춰줄 수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유형 1번 제곱근의 뜻과 표현. 네, 문제 1번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난이도는 하라고 적어놨죠. 자, x가 양수 a의 제곱근일 때 x와 a 관계식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정답 2개. 표현 방법을 알으라고 만든 문제겠죠, 당연히. 자, 표현 방법. x가 양수 a의 제곱근이다. 우리 제일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뭐죠? 이 x를 뭐 했을 때? x를 제곱했을 때 양수 a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알겠죠? 자, 요 표현 방법. 두 번째, 제곱했을 때 a가 된다? 그 우리가 근호, 루트를 써서 표현할 수 있죠. 루트가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된다는 뜻이니까 루트 a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x가 뭐다?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 이 루트 안에 있는 a라는 값이 된다. 즉 루트 a라고 바꿔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표현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제곱해서 되는 거, 루트 a. 근데 우리가 양수 제곱근은 항상 몇 개? 2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루트 a도 가능하다. 싹 다 두 번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x 값은 이거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a거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합쳐서 x는 뿔마 루트 a가 가능하다.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 방법. 자, 보니까 1번 x제곱 a 맞고요. 그 다음에 몇 번? x는 뿔마 루트 a 5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그냥 뭐 헤이크로 넣은 거겠죠. 실수하라고. 원래 시험이 문제하게 다 그렇잖아. 이렇게 헤이크를 다 넣잖아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 두 개를 바로 딱 집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2번. 제곱근 구하기. 자, 역시 문제 번호 12번이고요. 자, 그냥 말 그대로 제곱근을 구하자는 얘기겠죠? 마이너스 9의 제곱에 양의 제곱근을 a, 루트 81의 음의 제곱근을 b라 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자, 이거 일부러 문제 만들 때 이렇게 약간 복잡해 보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숫자를 쓰는 겁니다. 헷갈리라고. 자, 마이너스 9의 제곱. 마이너스 9를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9. 81이죠? 쉽게 얘기하면 81에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는 얘기겠죠. 첫 번째 내용은. 자, 두 번째 내용은 루트 81. 얘들아, 루트 81이 뭐죠? 제곱했을 때 이 루트 안에 있는 81이 되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9죠, 9. 그래서 이 9의 음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을 구해라. 81의 양의 제곱근 뭡니까? 제곱해서 81 되는 값 중에 양수인 거. 당연히 그냥 9죠? 자, 밑에 9의 음의 제곱근. 제곱해서 9가 되는 값 중에 음수인 거.
제곱에서 9가 되는 건 3인데 우리 음수를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게 바로 누구고요? A고요. 밑에 게 바로 B니까 두 개를 뭐 해라? 더해라. 그럼 9랑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당연히 6이 되겠죠? 답은 6이겠죠. 끝. 쉽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넘어가고요. 자, 요번에는 유형 3번.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 나타내기. 자, 근호를 나타내지 않고요. 일단 문제가 뭔지부터 봅시다. 다음 수 중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다음 수 제곱근. 여기 주어진 보기의 값들의 제곱근을 루트, 즉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거. 자, 루트 0.0001, 1번. 자, 0001. 얘가 뭡니까? 얘는 0.01의 제곱이죠? 0001은. 자, 그럼 우리 앞에 배웠죠?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서로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바로 0.01. 자, 그래서 결국 이 0.01에 얘는 그냥 0.01에 똑같은 건데, 그럼 이 녀석에 뭘 생각해라? 이 다음 수의 제곱근, 즉 0.02의 제곱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문제예요. 이게 약간 두 번 꼬아놓은 거야. 헷갈리라고. 그래서 실제 너희들은 이 0.02의 제곱근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0.02 제곱근 뭡니까? 제곱해서 0.01 되는 거. 루트 0.01을 묻는 거죠. 아, 루트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곱근이 아니라 0.01의 제곱근이니까 제곱해서 0.01이 되는 거 뭡니까? 뭘 제곱해야 0.01이 됩니까? 당연히 두 가지 가능하죠? 제곱해서 0.01이 되는 거. 0.1이 있죠? 0.1. 근데 이건 플러스. 또 뭐도 가능합니까? 마이너스 0.1도 가능하죠. 두 가지. 자, 이 두 값. 루트를, 루트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근데 지금 찾고 있는 거야. 나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거 모두 골라라. 그러면 1번은 맞는 거네요. 루트를 쓰지 않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자, 그냥 넘어가고요. 2번 봅시다. 2번. 2.8. 자, 2.8인데 8 위에 점을 찍어놨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수점에 점을 찍었다는 것은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거죠. 2.8 순환. 자, 그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순환소수 표현 방법. 가장 심플한 표현 방법은 뭐다? 소수점 아래에 순환되는 숫자의 개수만큼 9를 쓰고 순환되지 않는 녀석은 0을 쓴다. 근데 얘는 소수점 안에 순환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9 하나만 써주면 되고요. 분자에는 뭘 써줍니까? 이 수 전체 28. 그래서 써준 거에서 뭘 빼주자? 순환되지 않는 거. 여기서 순환되지 않는 거는 2 하나죠? 빼주자. 그러면 얼마? 9분의 26. 자, 그럼 이 9분의 26을 제곱근에 찾아라. 9분의 26 제곱근. 자, 근데 결국 9분의 26 제곱근 찾으라는 건데 9는 3의 제곱이지만 26은 어떤 쉬운 숫자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뭐 5의 제곱, 5의 제곱은 25, 6의 제곱은 36. 그 어떤 값도 아니죠. 그럼 이 녀석의 제곱근 표현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26. 이렇게 루트를 써서 표현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심플 어떤 제곱 형태 아니니까 이 값 자체가 이 값 자체 제곱 형태였으면 루트를 안 써도 되지만 제곱 형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루트 써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루트를 써서 표현해야 된다. 2번 같은 경우. 자, 그래서 3번 143번에 144분의 18. 자, 얘도 좀 정리해보면 144는 12제곱이야. 근데 중요한 건 18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단순한 수의 제곱을 표현할 수가 없어.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녀석의 제곱근을 쉽게 루트를 안 써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루트를 안 쓰고 표현하려면 다 반드시 제곱 형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녀석의 제곱근을 결국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4분의 18이라고 쓰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탈락이죠. 우리는 루트를 안 쓰고 제곱근을 나타내야 되는 건데. 자, 4번 보시죠. 4번. 4번은 루트, 이것도 약간 헤이크를 넣은 복인데, 자, 루트 81분의 16. 이거의 제곱근. 자, 근데 일단 81분의 16 자체가 뭡니까? 81은 뭐의 제곱이고요? 81은 9의 제곱이고요. 16은 뭐의 제곱이죠? 4의 제곱이죠. 그럼 결국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9분의 4 전체 제곱을 표현해도 된다. 분수 표현할 때. 그쵸?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루트 9분의 4의 제곱.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된다? 루트랑 제곱이 없어진다 생각하면 된다. 서로 반대되는 형태니까. 결국 9분의 4다. 이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끝이 아니란 거죠. 그럼 너희들은 뭘 쳐야 된다? 이 녀석이 뭐랑 같으니까? 9분의 4랑 같으니까 9분의 4의 제곱근. 즉, 이 수의 제곱근을 루트로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9분의 4 자체가 또 뭐죠? 9는 뭐의 제곱? 9는 3의 제곱. 4는 2의 제곱. 결국 이거 자체가 3분의 2의 제곱인데, 3분의 2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9분의 4의 제곱근, 즉 루트 9분의 4. 얘가 어떻게 되느냐? 루트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결국 루트 안에 또 제곱이 들어있네? 그럼 서로 없어지는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교정해 3분의 2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루트를 안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이게 좀 내가 이렇게 루트 표현 방법 얘기할 거 한 건데, 결국에는 9분의 4의 제곱근. 제곱해서 9분의 4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답은 몇 가지? 두 가지. 뿔마 3분의 2. 이렇게 써야 정확한 거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우리 루트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 이게 자체가 제곱 형태니까. 루트를 안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곱근을. 그래서 다 4번도 답이 된다는 거죠. 뭐 마지막으로 5번도 볼게요. 5번. 루트 25분의 8의 제곱. 자, 우리는 보통 이거는 어떻게 심플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서로 없어진다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그냥 25분의 8이다.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근데 결국 25는 8의 제곱을 찾는 거죠. 근데 25는 5의 제곱이야. 오케이. 근데 8이 어떤 수의 간단한 수의 제곱이 될 수가 없죠. 2의 제곱은 4고, 3의 제곱은 9인데 그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한다? 뿔마 쓰고 루트 25분의 8이라고 쓰는 수밖에 없다. 이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숫자들이 다 제곱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은 반드시 제곱근 표현할 때 루트 써야만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4번이죠. 오케이.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유형 4번을 봅시다. 유형 4번. 제곱근을 이용하여 정사각형의 한면 길이 구하기. 앞에서 우리 내용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건데, 자, 밑변의 길이가 8, 높이가 13이 삼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면의 길이를 구하라. 자, 밑변이 8이고요. 일단 삼각형도 대충 그려볼게. 이 밑변이 8이고요. 높이라면 수직 내렸을 때, 수직으로 내렸을 때 길이가 높이죠. 이 높이가 13. 얘랑 넓이가 같은 사각형,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 구해라. 자, 그럴 때 이 삼각형 넓이부터 구해볼게. 삼각형 밑변 8이니까 8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즉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대충 50이 나오겠네. 52. 약분하면 2랑 8 약분하면 4고요. 4랑 13 곱하면 되면 52니까. 자,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52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를 x로 잡았을 때, 당연히 정사각형이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모든 가로, 세로로 다 x겠죠? 자, 근데 이 녀석 넓이가 52가 돼야 돼. 그 말인즉슨 가로 곱하기 세로. 즉 x를 제곱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52가 돼야 된다. 자, 제곱해서 50이 되는가? 즉 52의 제곱근을 묻는 거죠. 52의 제곱근. 52의 제곱근은 몇 가? 52의 제곱근은 몇 개 있습니까? 루트 50인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50의 제곱근은 원래 제곱해서 50이 되는 거. 원래 두 가지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x가 뭡니까? x가 변의 길이를 하면은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음수는 지워도 되는 거죠. 음수는 이렇게 없애버려도 되는 거죠. 알겠죠? 그 결국 너희 찾는 값은 뭐다? 플러스 루트 52. 하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보통 플러스는 딱 써주지 않으니까 플러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루트 50이라고 써도 이게 자체가 당연히 플러스라는 개념이죠. 앞에 마이너스 안 썼으니까. 그 답은 루트 50이라고 쓰면 되겠죠. 끝! 알겠죠? 자, 이번에는 유형 5번. 제곱근을 이용하여 직각삼각형 한 배의 길이 구하기. 자, 이거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직각삼각형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아, 피타고라스라는 생각하라는 문제겠죠. 당연히. 지금은 이제 피타고라스가 중학교 2학년 과정이니까. 원래 예전에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학교 2학년 내려갔죠. 피타고라스가. 자, 문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A가 90도, A가 90도의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근데 지금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우리가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5를 밑변을 잡았을 때 높이는 이 수직인 이 AC가 높이가 되는데 뭐 안 주어졌어. 하지만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피타고라스 쓸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죠? 빗변이 아닌 나머지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그게 피타고라스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기호로 표현해 줄게요. 변 AB의 제곱 플러스 변 AC 제곱은 빗변 BC의 제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의였잖아요. 자, 우리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몰라? AC를 모릅니다. AC. 그럼 AC를 X로 잡을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AB는 5니까 5의 제곱 플러스 AC는 X니까 X제곱. 이건 BC는 13 제곱하면 13 일단 13제곱. 자, 그럼 이게 좀 더 심플하게 만들어주면 5의 제곱은 25 X제곱은 모르고요 13제곱은 169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항을 하게 되면 X제곱은 뭐랑 같다? 169 빼기 25. 169에서 25 빼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14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X를 제곱해서 144. 즉, X는 144의 제곱근. 근데 144가 뭐죠? 이 144 자체가 12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은 12의 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X는 12. 사실 너희들 그 2학년 때 피타고라스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 5, 12, 13. 요 길이. 너희들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피타고라스 얘기를 좀 하자면 3, 4, 5. 그 다음에 5, 12, 13. 요거 많이 쓰죠? 요거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의 길이가 깔끔하게, 이런 자연수 형태로 깔끔하게 나오는 형태의 직각삼각형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쓸 수 있는 게 보통 이런 것도 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그 x는 얼마다? 12다. x는 12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의 밑변을 5로 봤을 때 높이, 즉 얘가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넓이는 얼마 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즉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된다는 얘기죠? 답은 얼마? 30이 되겠네요. 약분 해서 6되니까. 자, 쉽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6번. 제곱권의 성질. 제곱권 성질이 뭘까 했냐면, 루트 A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그냥 A가 된다.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을 때. 루트 자체 제곱했을 때. 두 번째,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루트 안에 있는 걸 제곱하면 제곱의 루트가 서로 사라지는데 반드시 그 결과값은 양수가 나와야 된다. A가 있는 형태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1번. 1번. 루트 0.16. 16은 0.4다. 맞냐? 자, 0.16 자체가 뭐의 제곱입니까? 0.4의 제곱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 그러면 루트랑 제곱이 없어진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이 결과값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양수가 나와야 된다. 근데 0.4 양수 맞죠? 그러니까 0.4를 그대로 써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은 맞네요. 알겠죠? 이거 뭐냐? 자, 그 다음에 2번.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이다. 자, 역시 얘도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요. 그럼 루트랑 제곱이 사라진다 생각하면 된다 했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반드시 결과값은 양수가 나와야 된다. 양수.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양수를 만들어줘야 된다. 3. 맞네요. 2번도 맞는 거죠. 그 다음 3번. 3번은 뭡니까?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 자, 일단은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당연히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루트 4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마이너스 사라질 게 뻔하니까 그냥 루트 4의 제곱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루트 4의 제곱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루트 4가 의미가 뭡니까? 제곱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4라는 값이 된다는 뜻인데 이 루트 4 자체의 의미가. 근데 그걸 정말 제곱을 해버렸어. 그럼 당연히 루트 안에 있는 값 4가 그대로 튀어나와야 정상이겠죠. 3번은 맞죠? 맞네요. 이번엔 4번. 4번 또 딱 봐도 약간 꼬아놓은 것 같이 만들어놨죠. 헷갈리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헷갈리진 않죠. 실제로 보면. 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분의 4의 제곱이다. 자,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냐. 자, 일단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지금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이 전체 제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이 두 번째 루트 안에 마이너스 9분의 4의 제곱이 있어.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 그럼 루트 안에 제곱이 서로 없어지는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바로 나오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루트가 씌워졌다는 거는 그때부터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값은 양수니까. 마이너스 9분의 4가 나오면 마이너스 9분의 4가 아니라 절대값 씌워서 무조건 양수 만들어주는 형태. 즉 양수가 나와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로 하는 거죠. 얘는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자,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9분의 4 그냥 9분의 4고요. 근데 애초에 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붙여주고요. 결국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9분의 4. 그런데 틀렸죠. 마이너스 3분의 2라 썼죠. 헷갈리라고 이렇게 한 거죠. 헷갈리라고. 근데 뭐 딱히 헷갈릴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 5번. 자, 5번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5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 그래도.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일단 그럼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그대로 써주고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루트라는 제곱이 사라진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다? 아니다. 왜냐면 루트 안에 제곱일 때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값은 양수밖에 없다.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최종적으로 절대값 마이너스 1은 그냥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7번.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제곱근 구하기. 뭐 그냥 계산하자.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마이너스 루트 0.36 전체의 제곱인 녀석의 제곱근은 역시 살짝 꼬아놓은 거죠, 문제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이 솔직히 제곱근 자체 내용은 그렇게 심오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씩 꼬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솔직히 문제가 너무 쉬워져. 자, 그러면 이 녀석 꼬라지가 좀 예쁘지가 않죠. 좀 약간 더럽죠. 그럼 어떻게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루트 2.36 제곱하자. 그럼 일단 당연히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사라질 거고요. 그럼 루트 0.36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차피 마이너스 사라질 거니까. 그럼 이게 당연히 얼마입니까? 루트 의미가 제곱했을 때 안에 있는 0.36이 된다는 뜻인데 그 녀석을 실제로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이 안에 있는 0.36이 그대로 튀어나오면 되죠. 즉 루트란 제곱이 사라진다 생각해도 무관하죠. 0.36. 근데 그러면 결국 너희들은 이 0.36의 제곱근을 찾는 거야. 0.36의 제곱근. 제곱에서 0.36이 되는 거 뭡니까? 0.36 자체가 뭡니까? 0.6의 제곱 형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0.36의 제곱근은 0.6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뭐뭐의 제곱근 항상 몇 가지?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니까 뿔마 0.6이라고 써야 정확한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유형 8번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 이거 지워야 되는데. 자, 뭐 단순한 계산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루트 4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루트 9의 제곱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을 계산해라. 자, 앞에 두 개는 루트 전체에다 제곱 붙인 거고 마지막 거는 루트 안에다 제곱을 넣은 거죠. 자, 뭐 일단 다시 적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루트 4의 제곱 뭐가 됩니까? 루트 4의 제곱. 루트 4가 제곱했을 때 4가 된다는 뜻인데 정말 제곱해버렸을 때 그냥 4겠죠. 첫 번째 거는. 됐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마이너스 루트 9의 제곱. 마이너스는 신경을 꺼도 되죠. 왜? 제곱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는 4질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건 루트 9를 제곱했다. 당연히 루트 9의 제곱이 뭡니까? 루트 9가 제곱했을 때 9가 된다는 뜻인데 정말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그냥 9가 되겠죠. 9.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앞에 9는 마이너스 붙어 있겠죠? 이렇게. 자, 마지막 거. 얘는 루트 안의 제곱이 있죠. 자, 루트 안의 제곱은 역시 루트 안의 제곱이 같이 있으면 사라지는 생각하면 되는데 루트 안의 제곱일 때 무조건 무슨 값만 나올 수 있다. 양수 값만 나올 수 있다. 수학에서 루트가 붙으면 음수는 될 수 없다. 무조건 양수만 가능하다. 그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야. 루트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음수는 될 수 없어. 굳이 그걸 음수 만들려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 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는 루트 안의 제곱이 사라지는데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양수만 넣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녀석 앞에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인 결과는 4 빼기 9 얘는 그냥 3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절대값이니까. 그 얼마입니까? 결과는 7에다 9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겠네요. 답은 2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쉽죠? 오케이. 그럼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유형 9번 제곱근의 성질. 아까 얘기했던 거. 루트 안의 제곱은 루트 안의 제곱을 어떻게 한다? 루트 안의 제곱에서 사라지는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무조건 수학에서는 루트가 있으면 음수는 될 수가 없다. 무조건 양수값 나와야 된다. 즉 A가 양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절대값 A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물론 절대값 A라는 얘기는 A가 양수면 그대로 A를 쓰면 되고요.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양수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자, 역시 이거 문제는 약간 꼬아서 만들겠죠. 굳이 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문제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만들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쉬운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면 다 맞추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문제 봅시다. A가 음수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를 음수로 설정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A가 음수란 거. 자, 1번 보면요. 마이너스 루트 안에 A 제곱이 있습니다. 얘가 A다. 이게 적어놓은 건데, 자, 일단 어떻게 생각해야 돼? 루트 안의 제곱이네? 루트 안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했었죠? 루트 안의 제곱이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지면 안 된다. 반드시 절대값 붙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오케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양수가 돼야 되니까. 자, 근데 문제 때 A를 뭘로 설정했어? A를 음수라고 설정했어. 자, A가 음수야. 그 음수에 절대값 붙였어. 그러면 양수 되려면은 음수에다가 뭘 붙여야?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체는. 근데 중요한 게 이 녀석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또 있는 거죠. 교화진 요런 형태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답은 A. 아하, 1번은 맞네요. A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1번 맞고요. 2번. 자, 2번은 뭡니까? 루트 안에 뭐의 제곱이 있죠? 마이너스 A 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너희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루트 안의 제곱? 없어진다? 하지만 그냥 없어지면 안 된다? 양수가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 자, 이 마이너스 A가 뭐냐? A가 음수야.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줬어. 그럼 마이너스 A는 양수겠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다? 그러면 양수 값을 그대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번 보니까 마이너스 A 맞네요. 2번도 맞고요. 3번.
3번은 루트 마이너스 A 전체 제곱입니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루트 마이너스 A 전체 제곱. 뭡니까? 루트 자체의 의미가 제곱했을 때 안에 있는 값이 나온다는 뜻인데 그걸 정말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안에 있는 값이 딱 튀어나오면 되죠, 무조건. 자, 이거는 그냥 의미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양수 등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가정에서 다 양수만 쓰는 게 맞긴 해. 시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게 그냥 툭 튀어나오면 됩니다. 3번 맞네요. 자, 4번. 얘가 모양이 좀 지저분하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이다. 그럼 차분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겠죠. 왜? 제곱이니까. 그럼 결국에 너희들 신경 써야 될 거는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 쉽죠. 3번이 똑같은 거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A 의미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A가 된다는 뜻인데 정말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마이너스 A 이 안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틀렸네요. 내가 그냥 A라고 써놨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 유형 10번 루트 A 제곱의 꼴을 포함한 식 간단히 하기. 뭐 사실 계속 똑같은 내용이야. 앞에서부터 계속 똑같이 하는 걸 하는 건데 뭐 루트가 있을 때 식을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A가 음수일 때 그리고 B는 양수일 때 루트 9A 제곱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A 전체 제곱 플러스 루트 4B 전체 제곱을 간단히 하자. 별거 없죠? 자, 한번 고쳐볼게요. 루트 9A 제곱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A 전체 제곱. 아이고, 왜 이렇게 못 쓰냐? 뭐 원래 못 쓰지만 플러스 루트 4b의 제곱. 자, 일단 루트 9의 제곱. 얘는 좀 뭐가 좀 바꿔줄 필요가 있죠. 어차피 9는 뭐의 제곱이니까? 9는 3의 제곱이거든? 3의 제곱 곱하기 a 제곱. 즉 3a 전체 제곱으로 봐도 상관이 없죠? 이 9a 제곱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 그럼 사라지면 있는 생각하면 되네? 근데 그냥 사라지면 안 되죠. 반드시 루트만 있을 경우에는 뭐가 튀어나와야 된다? 양수만 나와야 된다. 양수값만 가능하다. 그럼 절대값 3a. 이게 편해지면 되는 거죠. 나머지 뒤에 것들도 다 똑같죠? 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루트 앞에 있는 부호는 그대로 써주고, 이 루트 자체만 봤을 때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2a. 얘는 절대값 4b.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절대값만 풀면 되겠네요. 절대값 푸는 방법은 초, 중, 고, 대학교 다 똑같습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대로 내주고 안에 게 음수에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근데 첫 번째 A가 음수. 그러면 3A는 음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양수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를 2를 붙였으니까 양수겠죠?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2A를 그대로 끄집어내면 되고요. 근데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B. B가 양수니까 4B도 양수니까 4B를 그냥 그대로 끄집어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A 플러스 4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B가 답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네요. 알겠죠? 끝. 자, 이번에는 유형 11번, 문제는 6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2보다 작을 때 루트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x 빼기 4의 제곱은 18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x의 범위 설정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보면은 루트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x 빼기 4의 제곱은 18. 자, 일단 이거 딱 보정하는 순간 너희들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 그럼 서로 없어지는 형태로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거. 그러면 안에 있는 x 빼기 2랑 x 빼기 4 그냥 나오면 되느냐? 아니죠. 반드시 무슨 값?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서 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보다 작대. 이거 왜 설정했을까? 당연히 절대값 풀라고 설정해 놓은 값이겠죠. x가 2보다 작으면 x 빼기 2. 당연히 음수겠죠. 2보다 작은 거에서 2를 뺐으니까. 그럼 x 빼기 4도 마찬가지 음수일 거고요. 그럼 이 절대값을 둘 다 풀게 되면은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근데 이 사이에 플러스는 안 써도 되겠죠.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쓰면 마이너스니까요. 이게 18이다. 자, 이제 가로를 다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18. 자,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숫자끼리 더하면 플러스 6은 18. 자, 그러면 마이너스 x를 오른쪽으로 2항, 18을 왼쪽 2항 하게 되면은 2x는 마이너스 12. 끝났네요.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네요. 끝. 알겠죠?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2번. 루트 ax 자연수 되도록 하는 x의 값 구하기. 어떤 루트가 있는 형태의 그 값이 자연수 되는 경우의 조건을 묻는 건데, 자, 루트 120a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을 구해라. 자, 루트 120a가 뭐가 된다? 정수. 사실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연수라고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정수고요. 정수로 하면 뭐 일단 자연수 가능할 거고요. 자연수. 또 뭐도 가능하겠습니까? 0까지는 가능하겠죠. 자연수라 0까지. 하지만 음수는 불가능하죠. 루트가 씌워지면 그때부터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 굳이 음수를 만들고 싶으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얘기했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0이 된다. 루트 0. 그러면 0이니까 정수, 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a는 뭐가 돼야 된다? 120이랑 뭘 곱해 0이 되느냐? 그럼 a는 0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가장 작은 자연수 a. a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0을 일단 제외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가장 작은 정수라고 물었으면 0이 답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0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자연수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0은 일단 빼고 시작하고요.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루트가 있는 녀석이 정수된다. 즉, 루트가 벗겨져야 된다.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 루트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안에 있는 형태가 뭔가의 제곱 형태일 때 가능한 거죠. 뭔가의 제곱 형태의 루트 있으면 내가 서로 없앨 수 있다고 얘기했죠? 절대값 씌워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곱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 소인수 분해를 써야 되겠죠? 일단 120을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120을 2로 나누면 60. 2로 나누면 30. 2로 나누면 15. 3으로 나누면 5. 자, 그래서 120은 2세제곱 곱하기 3 하나, 5 하나. 요런 형태입니다. 자, 요런 형태에 지금 a가 곱해져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얘가 뭐가 되기 원한다? 어떤 제곱 형태의, 뭔가의 제곱 형태 되기 원한다.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자, 어떤 수가 제곱 형태, 제곱수가 되려면 소인수분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됐다? 소인수분했을 때 이 지수가 짝수로만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런 제곱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내용에 배운 거죠. 그런데 일단 120 자체가 전부 다 짝수 지수가 아니야. 2는 세제곱, 3과 5는 하나씩밖에 없는 1, 굳이 쓰자면 1이죠, 1. 그럼 A가 얘들 다 짝수 만들어줘야 되니까, 최소한. A가 뭐가 되냐? 2는 최소한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요. 얘 짝수 만들어줬고, 3 하나, 5 하나. 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다시 뭐가 추가될 수 있느냐? 뭔가의 제곱 형태가 추가되면 완벽하게 얘는 제곱수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다 짝수 형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연수 물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얘는 필요 없는 걸로 치고, 앞에 최소한의 2, 3, 5만 있으면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답은 30이겠네요. 끝.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3번. 이번에는 루트 x분의 a가 자연수. 즉 루트 안에 분수 형태 있을 때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값 구하기.
앞이랑 비슷한 문제인데 약간 형태만 다른 겁니다. 자, 92번. 루트 x분의 540이 자연수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값 구해라. 즉,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루트가 없어지려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루트 안이 어떤 형태? 뭔가의 제곱 형태 돼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형태만 앞에는 그냥 수였고 이거는 분수 형태. 자, 봅시다. 그럼 역시 우리가 소인수분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제곱 형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540 소인수분해 보면요. 540은 2로 나누면 270, 2로 나누면 135, 그 다음에 5로 나눌까? 3로 나눌까? 3로 나눌까? 3, 4, 12, 3, 5, 15, 또 3로 나누면 15, 또 3로 나누면 5. 자, 2, 2개, 3, 3개, 5 하나. 자, 540은 2, 3개, 3, 2개, 5 하나. 이런 형태란 거죠? 알겠죠? 내가 반대로 했나? 2, 2개, 3, 3개구나. 반대로 했네. 2, 2개, 3, 3개.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제곱수가 돼야 된다. 또 게다가 자연수. 자연수가 된다는 거는 일단 분수는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사라진 다음에 남아있는 형태가 뭔가 다 지수가 짝수 형태 남아야 된다. 그래야 우린 제곱수가 돼서 루트를 베낄 수 있다. 자, 일단 2는 괜찮아. 이게 자체 짝수니까. 얘는 뭐 더 이상 없어져야 될 게 필요 없고요. 근데 3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3개. 그러면 우리 무슨 지수가 짝수가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가장 작은 자연수 x. x가 최대한 작아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얘를 짝수 형태로 짝수의 지수 형태 만들어줘서 x가 작으려면 x는 3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죠. 3 하나 약분해서 3의 제곱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5는, 얘는, 5의 1제곱이네. 홀수네. 얘는 없어져야 돼. 그럼 x가 5도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3 곱하기 5. 최소한, 요런 형태가 돼야 3 하나 없애고 5 하나 없애서 짝수 2의 제곱, 3의 제곱만 남길 수 있다. 즉, 루트 안에 2 제곱 하나, 3의 제곱 하나. 다시 얘기하면 6의 제곱. 그래서 6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답은 15가 되겠죠. x는 최소한 1대 3, 5, 15.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쉽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교과에는 계속 똑같은 아이디어를 다른 형태로 문제를 만드는 거일 뿐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4번. 루트 AXY가 자연수대로 하는 XY값 구하기. 역시 앞에서 푼 문제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루트 270XY가 가장 작은 자연수대로 하는 두 자연수 XY고, 가장 작아야 되니까 XY는 최대한 될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아야 되겠죠? XY 값을 구해라. 그럼 일단 당연히 너희들 뭐부터 시작해야 돼? 당연히 소인수분해부터 시작해야 돼. 누구? 270의 형태부터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 270 소인수분 해볼게요. 2로 나누면 135. 아까 똑같죠? 3으로 나누면 45. 또 3으로 나누면 15. 또 3으로 나누면 5. 자, 그래서 270 같은 경우는 2 하나, 3 3개, 5 하나 형태입니다. 자, 지금 여기다가 뭐가 곱해져 있느냐? XY가 곱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 가장 작은, 이 루트가 있는 형태 가장 작은 자연수. 즉, 루트 안이 어떤 자연수 형태의, 물론 종수도 상관없죠? 어차피 우리는 다 양수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종수 제곱 형태 되기 원한다. 자, 그래서 즉, 이 녀석 자체가 뭔가 제곱 형태 되기 원한다. 제곱 형태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 소인수분해 했을 때 모든 지수가 다 짝수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2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짝수 만들려면 2의 제곱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XY가 2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3 또 세제곱이네. 그럼 짝수 만들면 3의 4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3 하나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5도 하나밖에 없네. 역시 마찬가지죠. 5의 제곱 형태, 최소한 작게 만들려면은 작으면서 짝수 형태 만들면 5의 제곱이니까 5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XY가 2, 3, 5 최소한일 때, 물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다가 역시 어떤 수의 제곱 형태가 더 추가돼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최소한이니까 답은 2, 3, 5를 곱한 형태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답은 30이겠네요. 역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유형 15번. 루트 A 플러스 X가 자연수로 하는 X 갖고 하기. 내용은 똑같은데 형태만 다르게 만드는 거야. 솔직히 내용이 진짜 별거 없거든요. 1단원에는. 자, 일단 문제 봅시다. 다음 중 루트 8 플러스 X가 자연수에 돼야 된다. 루트 8 플러스 X. 얘가 자연수.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 X는 또 자연수고요. 자, 생각해보자. 루트가 있는 상태인데 자연수해야 된다. 그 말인즉슨 루트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즉, 이 8 플러스 X가 어떤 형태? 어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종수라고 하면 되죠. 종수 사실. 종수의 제곱 형태 되기 원한다. 알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X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굳이 뭐 종수라고 하지 말고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어떤 제곱 형태. 자, 그러면 제곱 형태. 가장 작은 자연수. 1부터 생각하면 되겠네요. 즉, 8 플러스 X가 1의 제곱이냐, 또는 2의 제곱이냐, 3의 제곱이냐, 4의 제곱이냐, 쭉쭉쭉.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X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8 플러스 X는 무조건 8보다 크겠죠? 8 플러스 X는 당연히 8보다 클 수밖에 없죠? X가 자연수니까 더해지는 게 음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8보다 큰 제곱수 생각하면 되겠죠? 뭐부터? 즉, 3의 제곱 9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8 플러스 X가 될 수 있는 거는 3의 제곱부터 가능하다. 8 플러스 X는 3의 제곱부터. 이해됩니까? 한번 다시 적어보면 X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X는 3의 제곱 빼기 8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일 작을 때가. 알겠습니까? 물론 좀 더 큰 값은 뭐가 가능합니까? 4의 제곱 빼기 8. 그 다음에는 5의 제곱 빼기 8.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 가능합니까? 가능하네요. 9 빼기 8. 8 16 빼기 8 맞죠? 28 가능하냐? 25에서 8 빼면 얼마입니까? 17. 17이 없네요. 일부러 뺐나 보죠, 내가. 그 다음에 6의 제곱 빼기 8. 36에서 8 빼면 28 맞고요. 자, 50이면은 대략 77에 49, 88, 64. 64에서 빼는 건가? 64에서 8이 제곱해서 64에서 8 빼면 56. 뭔가 좀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모르겠고요. 9의 제곱 빼기 8. 81. 80에서 8 빼면 얼마입니까? 73. 여기 있네요. 즉, 52는 될 수 있는 값이 없네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6번. 제곱근의 대소관계. 이제 슬슬 마무리된 내용이죠. 아까 마지막에 배웠던 대소관계 묻는 건데. 다음은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루트 50이랑 7 중에 루트 50이 크다. 자,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크기 비교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두 녀석의 모양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같은 모양일 때 비교하기 편하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가 없어. 그럼 우리 너희들이 비교할 방법은 두 가지죠. 둘 다 루트가 있도록 하냐? 둘 다 루트가 없도록 하느냐. 자, 둘 다 해볼게. 자, 첫 번째 루트를 없애자. 루트를 없애려면은 각각 제곱을 하면 되겠죠. 루트 50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50. 7을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49. 누가 크죠? 얘가 크죠. 되네요. 두 번째 방법. 루트를 만들어주자. 자, 루트 50은 그냥 루트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요. 7은 뭐의 제곱이죠? 7은 뭐의 제곱 아니고 7의 제곱은 얼마죠? 49. 이렇게 해보면 어차피 루트라는 제곱은 사라질 수 있는 관계니까 7은 루트 7의 제곱이 계속 상관이 없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7의 제곱은 얼마죠? 7의 제곱은 49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똑같이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루트가 씌워져 있는 형태일 때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클수록 큰 거니까 당연히 얘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을 맞고요. 2번. 자, 2번은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7. 근데 중요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없었으면 루트 8이 큰 거겠지만,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숫자가 더 큰 거에 마이너스 붙은 게 실제로 더 작은 거기 때문에 2번은 맞는 거죠. 3번. 루트 5분의 1과 4분의 1 중에 얘가 크다.
뭐 이것도 두 가지 다 해볼게. 둘 다 루트를 있는 형태, 일단 루트를 없애는 형태. 얘 루트 없애려면 제곱해야 되는데 얘만 제곱하면 안 되니까 동시에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얘 제곱하면 얘를 제곱하게 되면은 루트 날라가니까 5분의 1. 얘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4의 제곱은 16. 1은 제곱해봤자 1. 자, 누가 더 크죠? 당연히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을수록 큰 거니까 얘가 더 크죠. 맞네요. 두 번째, 루트를 씌워줄게요. 즉, 루트 5분의 1을 내버려두고요. 4분의, 얘는 어떻게? 4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어차피 없어질 수 있는 관계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면 루트 4분의 1의 제곱. 그럼 역시 얼마? 16분의 1. 자, 둘 다 루트가 있는, 똑같은 루트가 있는 형태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큰 게 큰 거겠죠? 즉, 5분의 1이 16분의 1보다 크니까 얘가 큰 거다. 이렇게 비교하면 된다는 거죠. 3번도 맞죠? 네, 넘어가고요. 4번. 자, 0.1이 누구보다 크다? 루트 0.1보다 크다. 자, 일단 루트를 없애볼까요? 얘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0.01. 얘는 제곱하면 루트만 날아가겠죠. 0.1. 누가 더 큽니까? 얘가 크네요. 4번이 틀렸네요. 이번에 루트를 만들어줄까? 루트 0.1은 그대로 써주고요. 얘는 어떻게? 얘는 루트 씌워주게 되면 이 녀석을 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값의 변화가 없는 거죠. 루트가 지금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0.1이 제곱은 얼마죠? 0.01이죠. 즉 루트 0.01. 왼쪽은. 오른쪽 루트 0.1.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은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지금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식 10번. 제곱근의 성질과 대소관계. 이거는 이제 뭐냐면 좀 생각 좀 해보자라는 얘기인데. 자, 루트 4 빼기 루트 15의 제곱 빼기 루트 안에 또 루트 15 빼기 4의 제곱이 이렇게 각각 들어있는 형태고 이걸 간단히 해라. 자,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눈치채야 되는 게 뭡니까?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 이걸 눈치채라고 만든 문제 같죠? 누가 봐도?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습니다. 자,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뭐가 가능하죠? 루트랑 서로 없앨 수 있는 관계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루트가 붙어있는 상태일 때는 그냥 없어지면 안 된다. 반드시 뭐가 붙은 상태로? 절대값. 왜냐면 수학에서는 루트만 있을 때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얘 절대값 씌우게 되면 절대값 4 빼기 루트 15고요. 얘는 절대값 루트 15 빼기 4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는 거다. 이제 절대값만 풀면 되겠네요. 근데 절대값 풀려면 안에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대소관계가 필요한 거죠. 4랑 루트 10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안에 이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누가 더 큽니까? 4는 뭡니까? 4는 루트 4의 제곱 16, 루트 16. 4는 루트 16입니다. 그럼 당연히 루트 16이 루트 15보다 더 크니까 루트 16 빼기 루트 15. 얘는 양수죠. 그럼 첫 번째 절대값은 그냥 그대로 풀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얘는 뒤에 빼고 있는 4가 더 큰 값이니까 얘는 음수겠죠. 음수. 이거 자체는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절대값은. 근데 중요한 건 이 절대값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또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두 개 쓰면 플러스를 바꾸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루트 15 빼기 4. 자,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0은 사라질 거고요. 4 빼기 4도 사라질 거고요. 답은 0이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쉽죠? 이렇게 그냥 대충 풀면 돼. 문제 그냥 대충 풀면 되지 뭐. 물론 대충 풀 때 맞추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유형 18번. 제곱권을 포함한 부등식. 뭐 앞에서 했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5보다는 루트 4x가 크고요. 루트 4x보다는 8을 크다.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 중에서 최대값을 a, 최소값을 b를 할 때 a 빼기 b 구해라. 그냥 x를 구하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x의 범위를. 자, 근데 이걸 봤더니 루트 4x가
루트 4x가 5보단 크고 8번 작습니다. 이 상태로는 비교하기가 살짝 거시기 하죠. 왜? 얘만 루트가 있으니까 나머지 루트가 없는데 우리가 크게 비교하려면 모양이 다 동일한 형태에서 비교를 해야 맞는 거죠. 비교하기 편한 거죠. 자, 그러면 루트를 씌워줄까 없애줄까? 뭐 둘 다 가능하죠. 자, 얘를 제곱하면 얼마고요? 25. 얘를 제곱하면 64. 근데 이 두 개만 제곱하면 안 돼. 제곱하면 얘도 제곱해줘야 뭔가 모양이 다 맞죠. 얘 제곱하면 루트, 이거 자체를 제곱하면 루트는 날라가니까 그냥 4x. 끝. 루트 없으니까 되게 편하게 비교할 수 있네. 즉 4x가 25보다 크고 64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뭡니까? x니까 양변 다 뭐로 나눠줄까?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아, 물론 얘는 약분되고요. 자, 그럼 x는 4분의 25보다 크고요. 4분의 64보다 작아야 됩니다. 4분의 25면 대략 얼마입니까? 4, 6, 24. 6점 얼마. 정확히 모르지만 4분의 64는 얼마입니까? 얘는 10 얼마냐? 16인가? 그렇네.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건 6점 얼마에서 16 사이의 x값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 이 범위 중에 될 수 있는 최소값은 x가 자연수니까 7. 최대값은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15. 이게 최대값. 최소, 최대. 다 구했네요. 자, 그러면 최대에서 최소를 빼라고 했으니까 15 빼기 7을 하게 되면 답은 8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끝! 쉽죠? 이렇게 쉽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형 19번.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구하기. 자,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이거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뭐라 한다? fx라고 설정했다. 이때 fx가 6인 자연수 x 구해라. 루트 x의 자연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f1은 뭐냐? f1. f1은 뭘 의미하냐면, 루트 1. 루트 1 이하의 자연수. 루트 1 이하의 자연수. 개수.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묻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1이겠죠? 루트 1이 1이니까. 1 이하의 자연수는 1밖에 없잖아요. 그럼 f2는 뭡니까? 루트 2 이하의 자연수. 자, 루트 2면은, 우리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루트 얼마부터? F4. 루트 4. 루트 4가 2거든? 루트 4가 2거든? F4부터 자연수 개수가 1, 2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F2나 F3, 즉, 루트 2나 루트 3 이하 자연수는 둘 다 한 개씩. 얘랑 똑같이 한 개씩이라고 알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자연수에서 6개다. 그럼 루트 얼마부터 6 이하의 값이 나올 수 있느냐? 루트 얼마 이하부터 6이 나올 수 있느냐? 당연히 루트 얼마? 36부터겠죠. 루트 36이 얼마니까? 6이니까. 자, 그 다음 자연수는 뭐가 있죠? 루트 얼마? 루트 7의 제곱은 49. 자, 다시 적으면 F36. 루트 36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6개. 그러면 F49. 루트 49. 루트 49는 7이니까 루트 49부터는 자연수 개수가 7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뭡니까? 6인 거. 자연수 개수. 그럼 결국 F36부터 시작해서 F 얼마까지? F48까지 가능하겠죠. 루트 48. 왜냐면 이때까지는 아직 6점 얼마일 테니까. 49가 되는 순간부터 7이 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찾는 자연수는 36부터 48까지네요. 자, 개수 몇 개냐? 36에서 48. 자, 그러면 48에서 36을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찾는 자연수 개수죠. 왜냐하면은 36을 빼게 되면 36까지 빠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서 36 채워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럼 답 총 몇 개? 13개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쉽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 유형별로 한 문제씩 다 풀어봤습니다. 유형 19번까지.
그리고 뭐, 참고로 내 책은 인터넷 검색하면 살 수 있어요.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계속 이렇게 수업을 계속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알겠죠? 얼마나 좋아. 책 사면 수업도 공짜 들을 수 있고. 안 그래도 요즘 뭐 물가가 올라서 다들 힘든데 최소한으로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일 아닐까? 자, 어쨌든 다음 수업에 보도록 할게요. 끝!